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어제 끝났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진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국회의원 74명이 한미 군사연합훈련 연기론을 주장해서 국민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론을 들고 나온 것은 북한의 김정은 여동생이 말 한마디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소위 끽소리 못하고 이에 응하는 양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참전 용사인 미국 저술가 히어도 리드 페렌바크에 있어서 이런 전쟁을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일 한국이 주요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경우 제주 같은 한국 연안의 섬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함으로써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를 포기하고 한국 정부를 제주도로 옮겨 저항을 계속하는 구상을 적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1951년 1월 13일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전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문에서 장군이 군대는 일본과 그 밖의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도구로 보존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일본 서유럽이 대규모 적대 행위에 연루된다면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이 최우선 순위가 1949년 자신이 주도로 설립된 서유럽과 북미 집단 방위 체제라 할 수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일본이 안 보이며 한반도 방위는 이를 위해 기능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때문에 일본이나 서유럽으로 전선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트루먼 전문은 메가더 장군이 1950년 10월에 참전한 중국을 상대로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낸 전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작성돼서 메가더에게 보내진 내용이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유럽 제일주의와 한반도에서 제한 전쟁 주장은 메가더와 정면으로 부딪혔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언이는 메가더는 적을 상대로 승리를 기피하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비도덕적이라고 강하게 여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트루먼 정책에 반대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951년 4월 9일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를 모든 지휘관직에서 해임하는 명령에 서명한 일이었습니다. 메가더는 전문으로 자신이 해임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이 근거가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했으며 1954년 11월 18일 정식으로 반류됐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생존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선택한 군사외교의 계가라고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외교 전략으로서 말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미 동맹 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기본 체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체제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1951년 트루만 전문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매우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국익에 따라 언제든 한반도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한국이 전략적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을 맺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떠올리며 한반도 안보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도 할 것입니다. 최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김 부부장이 이달 중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남측이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범여권 의원 74명은 지난 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설론 진성준 의원과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74명의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될 예정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대통령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기로는 일축하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 협상이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통신선을 막 회복한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시간도 촉박하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연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은 인터뷰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북한 통신선이 1년여 만에 재개된 지난달 27일 군산 공군기지 주한 미 8군 전투비행단 주야간 긴급 출격 훈련 등 실질적인 전시대비 훈련을 실시했던 사실이 드넓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군산기지 훈련 실시 영상을 북한 김여정이 연합훈련 중단 압박이 있었던 지난 1일에야 공개해 뒤늦게 공개 배경도 주목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 주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한국 일각에서 한미훈련 중단 또는 연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훈련 지속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 전쟁에 대해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금된 구소련 문건의 내용들을 읽고 한국 전쟁의 진행 과정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국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1949년 초부터 7월 이후 8월까지 김일성은 남침을 준비했었습니다. 이 기간 소련은 한국 문제 불개입을 주장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회담, 모태동 통일지원 약속, 중국 조선인 사단 환국 주치 등을 통해 남침에 필요한 전쟁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기했습니다. 이어서 9월 이후에는 소련 주도로 남북한 정세 비교 분석 등을 통해서 한국 전쟁이 성공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었다는 것이 해금된 구소련 문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1950년 6월 25일 전 휴전선을 통해 무력 남침한 것이 한국 전쟁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즉시 함락됐고 인민위원회 활동이 강화되는 가운데서 우리 군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고군 본투했고 1950년 9월 15일 맥어더 사령군 휘하에 미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세는 역전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북진을 통해서 통일 의지를 다짐하기도 했었던 것이 구소련 문서에 확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암암리에 준비된 중국과 소련이 참전으로 다시 전세가 역전되어 대한민국은 평전 등화의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 좋게 개막원 간계로 수도를 옮겼던 김일성은 되살아나 북한 인민군은 다시 남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루한 제한전쟁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진호 전투에서 많은 미군의 희생이 발생한 가운데서 일사후퇴라는 오익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대통령 부모는 운 좋게 원산항에서 피난선을 타고 거제도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이후 2년여 기간 제한전쟁이 벌어졌고 인적, 물적 피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막심한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되새겨 본다면 최근 국회의원 74명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이
국가적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가 좋아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당시를 체험했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 후세들 입장에서 본다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 지루한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죽어간 수많은 국군들, 미군들, 특히 중국군 참전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죽어간 미군들을 생각한다면 평소에 국토의 방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적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국방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평화를 강조한다는데 그렇게 평화를 강조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온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일사후퇴 때 장진호에서 피를 흘렸던 부상 미군들과 원산항을 통해 거제도에 정착했던 대통령의 부모를 생각한다면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존이나 아니 대통령 직책을 떠나서 생각해 본다면 저건 이런 논란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왜 국가의 존의를 무시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존의와 국익을 무시하고 한국 전쟁이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북한에 대통령께서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왜 길을 못 쓰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질하고 국회의원질을 하시는지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1950년 6.25 전쟁 이후 그리고 1953년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반추해야 될 것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평소에 잘 훈련된 병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된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전쟁에 있어서 방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안전보장의 어떤 중요성을 같이 느끼는 그런 국가와의 어떤 연합적인 어떤 그 관계 모색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만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본다면 최근에 일련의 논란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문외의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감히 여러분한테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방위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하고 우리 어떤 그 지략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평소에 돈독히 함으로써 유사시에 적이 대체함으로써 국가의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스스로 안전보장 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 반대의 상황에서 북한이 김정은하고 평화쇼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